많은 분량을 자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한 번에 다 본다. 이름하여 장편 몰아보기. 오늘 다룰 작품은 우노 아유미의 만화 오코조상을 원작으로 야생 족제비 제삐가 행복한 세상에 들어오면서 일어나는 일상을 다뤘으며 개성 넘치는 등장인물들의 코미디가 특징인 명랑 애니메이션.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입니다. 본 영상은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한국어 더빙판을 기준으로 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행복한 세상이란 아파트에 사는 과묵한 대학생 조용준. 우연히 쓰레기통에서 북방 족제비를 발견한 용준은 그 동물이 살아있음을 확인하자마자 집으로 데려오고, 이에 용준의 방에서 눈을 뜨게 된 족제비는 옆집 만화가의 햄스터인 쪼롱이를 통해 자신이 동물 가게에서 무사히 탈출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후 배고픔에 몸부림치던 족제비는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쪼롱이를 사냥하기로 결심하는데,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진짜 재밌고 신기한 개인기를 보여드릴게요. 개인기? 야! 축구공! 아니 배구공! 확 잡아먹어버릴 거다! 이 향기로운 냄새는 혹시... 어이! 좋은 말로 할 때 그 소고기 튀김 나한테 순순히 넘겨라! 하며! 사람이라면 당연히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니 용준 씨의 귀에는 이런 소리로만 들릴 뿐이다. 샤샤샤샤. 혹시 배가 고파서 저러는 거 아닐까? 지금이다! 맛있다. 이런 게 소고기 튀김이라 맛있어. 아우, 잘 먹었다. 사람한테서 먹을 걸 빼앗다니 대단하세요. 이제부터 형님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형님이라. 야, 용준아. 오늘부터 여기를 내 구역으로 접수한다. 그렇다고 널 쫓아내진 않을 테니까 너도 날 형님으로 모셔. 알았냐? 그날 후 용준의 집에서 살게 된 족제비는 베란다 밖으로 탈출을 시도했다가 그만 마당에 묶여있던 누렁이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고, 이에 족제비가 기절한 것을 발견한 용준은 찬우와 함께 근처 동물병원을 찾아갔다가 족제비 러버인 수의사 왕빈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 진료 신청서를 적던 용준은 족제비의 이름을 정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찬우로부터 제삐라는 이름을 제안받게 되고, 이에 제삐를 진찰하게 된 왕빈은 족제비를 실제로 보고픈 마음에 수의사가 되었던 만큼 평소보다 극도로 흥분하는데, 선생님, 괜찮으세요? 원래 동물병원이란 걸 하다 보면 이런 건 아주 흔한 일이지. 자, 어딜 다쳤는지 좀 보자꾸나. 녀석이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군. 동물병원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아주 흔한 일이란다. 착하지? 착하지? 얼씨구. 족제비. 동물병원을 하다 보면 그렇잖아도 배가 출출했는데. 지금이에요. 내가 안 아프게 해줄게. 당했어. 힘이 쭉 빠지네. 족제비가 나한테 키스했어. 동물병원 의사라서 행복해요. 이겼다. 족제비 씨는 결국 동물병원 왕빈 선생을 이겼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쪼롱이와 족제비 씨뿐이다. 그리고 얼마 후 따분함을 참지 못하던 제삐는 쪼롱이와 함께 쥐구멍으로 아파트 내부를 탐험하다가 우연히 용준의 친구인 모지룡을 만나게 되고, 이에 지룡은 자신도 족제비를 키우고픈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용준에게서 제삐를 빼앗아 오며 그에게 뽀뽀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지룡 지란남매의 괴롭힘을 견딜 수 없었던 제삐는 죽은 척 연기를 하여 그들이 자신을 땅에 묻도록 유도하고, 이에 무사히 용준에게 돌아온 그는 결국 자신이 지룡에게 졌다는 사실에 분통의 눈물을 흘리며 그런 희한한 친구를 둔 용준을 원망합니다. 그 후 자신도 족제비를 키우기로 결심한 지룡은 제삐가 도망쳤던 동물가게에서 족제비과인 패럿, 즉 펀치를 분양해 오는데, 잘 지내자. 너 지금 그걸 인사라고 하냐?
정식으로 인사를 받아야 할 쪽은 나야. 애완동물 세계에서는 주인의 위치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지는 거 몰라서 그래? 아까 코코아 달라고 한 거 맞지? 설탕 10개. 이젠 분명히 알겠니? 우리 주인이 더 위란 말이야. 용준이는 내 주인이 아니야. 쟤는 내 부하야. 주인이 없는 녀석은 애완동물 세계에서 제일 밑바닥 신분이라. 용준아, 어서 지룡이 녀석을 혼내줘. 사람은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다. 용준아. 그러나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야, 피곤하다. 뭐냐? 동물의 세계에서는 상대방 앞에서 배를 하늘로 향하고 들어놓으면 완전히 항복한다는 뜻이 된다. 어쩌다 저런 어이없는 녀석한테 팔려왔냐? 그리고 다음날 펀치가 질환의 꽃병을 깨트린 것을 발견한 지룡은 잠시 용준에게 펀치를 맡긴 뒤 똑같은 꽃병을 사러 외출하고, 그러나 지금껏 파양당한 경험이 많았던 펀치는 지룡 또한 자신을 용준에게 떠맡긴 것이라 생각하며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주인에게 사랑받는 동물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하여 영역 다툼에 나선 제삐와 펀치는 서로 용준을 차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교의 몸짓을 선보이는데, 참 녀석이. 쟤가 오늘따라 왜 저래? 웬만하면 포기하지. 혹시 펀치가 용준이 친구놈한테 버림받았나? 처음부터 나란 놈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였다. 반품이야, 반품. 죄송합니다, 손님. 결국 언제나 그랬듯이 난 주인에게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어. 난 왜 맨날 말썽만 부리는 걸까? 펀치야. 보고 싶었어, 펀치. 외롭고 쓸쓸하면 또 놀러 와라. 그때 펀치는 족제비 씨에게 안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울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족제비 씨에게 보이는 게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찬우의 제안으로 동물원에 간 용준은 제삐와 쪼롱이를 데리고 돌아다니던 중 갑자기 제삐가 족제비의 우리로 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암컷 족제비를 만나게 된 제삐는 왠지 모를 가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물론 온종일 그 족제비만 생각하게 되면서 자신이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로 결심한 제삐는 다시 그 암컷 족제비를 찾아가는데, 내가 왜 이러지? 너무 떨려. 나도 널 만난 이후로 계속 가슴이 떨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이렇게 다시 널 보러 왔어. 어쩐지 일내면 다 알고 지내는 사이 같아. 그래, 맞아. 참 이상하지? 혹시 너랑 나랑... 오빠? 그래, 오빠야. 뭐? 엄마가 화가 나서 두더지 자식이라고 그랬더니 그 길로 가출해서 안 돌아온 그 멍청한 오빠 맞잖아. 나 가슴이 자꾸 아프고 두근거리지. 오빠 동생 사이라 그래도 저기 있다. 에휴. 잠깐만 기다려봐, 오빠. 족제비 씨는 처음으로 시련의 아픔을 겪었다. 그러나 족제비 씨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건 쪼롱이와 족제비 씨뿐이었다. 너무 창피해서 하얗게 질렸다. 족제비 씨는 원래 새하얗다. 한편 제삐와의 만남 이후 일상이 즐거워진 왕비는 이번엔 용준에게 가을 소풍을 떠나자고 제안하여 제삐와 함께 코스모스 꽃밭에 놀러가고, 이에 제삐를 열심히 카메라에 담던 그는 족제비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이유만으로 몹시 행복해하며 이번 소풍에서 찍은 사진으로 제삐의 캐릭터 상품을 제작할 것을 결심합니다. 그 후 용준 일행과 도시락을 먹으려던 왕비는 제삐가 소고기 튀김을 먹으려는 것을 발견하는데, 우리 뽀뽀가 소고기 튀김을 참 좋아하더라고요. 얼른 줘, 얼른 줘. 안 돼!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이런 것! 안 된다고 했지? 널 사랑해서 이러는 거야. 소고기 튀김. 도둑놈, 너랑 끝이야. 잠깐만.
이제 다시는 우리 선생님이랑 안 놀아주겠네요. 식이요법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면 금방 치료될 수 있을 겁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보고 싶어. 네? 보고 싶어. 전 벌써 결혼했다는 거 선생님도 잘 아시잖아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오늘 밤에 역 앞에 커피숍에서 기다리겠어요. 보고 싶어. 족제비 씨. 그리고 얼마 후 집에서 용준을 기다리던 제비는 현관의 우산이 갑자기 펼쳐진 것에 놀라 발톱으로 우산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이에 돌아오자마자 기분이 상한 용준은 일단 우산을 제쳐두고 서둘러 리포트를 쓰기 시작하지만 제비의 방해로 글쓰기에 전혀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용준은 리포트가 완성될 때까지 잠시 제비를 묶어두려 했으나 그런 용준의 행동이 놀이라고 생각한 제비는 기다렸다는 듯이 즐겁게 도망치고, 이에 결국 해가 질 때까지 제비를 잡지 못한 용준은 새벽이 다 되어서야 겨우 리포트를 완성한 뒤 알람시계 3개를 맞춰놓고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나 제비가 알람시계를 모두 끈 것을 발견한 용준은 늦잠을 잔 것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내리면서 내심 제비가 원망스러워지는데, 나 배고파, 용준아. 아침밥 아직 멀었냐? 자, 많이 먹어라. 항상 고마워요, 용준이 학생. 우리 찬호가 매일 실타만 지고. 아니요. 그리고 이것도 족제비한테 주는 선물이에요. 와우. 추워. 어디선가 소고기 튀긴 냄새가 나잖아. 맛있니? 그럼 맛있지. 그날만은 족제비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 것 같은 용준 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의 시선을 느낀 제비는 베란다 밖에선 누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음을 짐작하며 적의 등장을 대비해 쪼롱이와 지옥 훈련에 들어가고, 그러나 사실 제비가 느낀 시선의 주인공은 바로 용준을 짝사랑하던 고은심이란 여학생이었으며, 그녀는 얼마 전 편의점에서 용준에게 첫눈에 반해 고백할 방법을 궁리 중이었는데, 고은심은 러브레터를 쓰기로 했다. 다 썼어? 좋아해요. 단도직입적이네. 좋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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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러브레터냐. 다른 말도 좀 써야지. 좋아해요. 사진 주세요. 사진이 필요하거든. 이젠 받을 사람의 이름을 써서 전해주는 일만 남았네. 너 혹시 그 남자의 이름 모르는 거냐? 그 후 용준의 이름을 알아내려던 두 사람은 문패에 쓰인 이름이 그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집배원에게 105호 앞으로 온 우편물을 받는 일을 물어보고, 이에 그 우편물, 즉 왕빈의 편지를 토대로 이름을 적은 은심은 떨리는 마음으로 용준에게 러브레터를 건네주지만 다음날 그가 전해준 사진은 용준이 아닌 제비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족제비의 이름과 착각했음을 깨달은 은심은 그의 본명이 조용준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번 발렌타인데이 때 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고, 이에 족제비 모양의 초콜릿을 만들려던 은심은 제비의 모습을 본뜨기 위해 용준의 집을 방문했다가 때마침 그 집에 놀러왔던 왕빈을 만나게 됩니다. 너희들 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초콜릿 같은 건 절대 안 먹어. 그런 걸 주면 오히려 화를 낼걸.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소고기 튀김이지. 하지만 소고기 튀김은 염분과 기름기가 너무 많아. 정 선물을 하고 싶으면 얼리지 않은 생고기. 왕비는 동물의 병을 고치는 수의사다. 그런 그가 족제비 씨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은심과 주민은 알 리가 없었다. 이거 저의 마음이에요. 용준 씨는 생고기를 선물 받았다. 이리 와봐, 제비야. 이렇게 해서 고은심의 마음은 전부 족제비 씨의 뱃속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얼마 후 용준이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받는 것을 보게 된 지룡은 자신도 용준처럼 인기가 많아지고픈 마음에 그의 인기 비결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이에 용준을 자세히 관찰하던 지룡질한 남매는 그가 손님에게 차와 음식을 대접하는 건 물론 제비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배려심을 발견하지만, 엉뚱하게도 그들은 용준의 매력 포인트가 동물을 가차없이 쳐내는 그 냉정함이라 생각합니다. 용준 씨의 비결을 전수받은 모지룡은 냉정한 남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가게로 들어갔다. 냉정. 이제부터 여자애들은 전부 내 차지다. 오빠, 지금 그 모습은 냉정이 아니라 완전히 썰렁이라고. 라고 생각했다. 바로 그때 용준 씨는 마지막 장면 정말 감동적이었지. 우리 어디 가서 술이나 한잔 할까? 여자의 마음을 몰라주는 용준 씨는 언제나 하루 만에 여자한테 차인다. 그리고 얼마 후 꿈속에서 설산을 누비던 제비를 보게 된 용준은 문득 제비가 자신의 곁보단 자연으로 돌아가는 편이 더욱 행복할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찬우 어머니로부터 산장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게 된 그는 이번 기회에 제비를 설산으로 돌려보낼 것을 결심하며 마지막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제비를 인사시킵니다. 그 후 산장에 도착하자마자 제비를 풀어준 용준은 거침없이 설산을 달리는 그의 모습에 역시 야생 족제비에겐 자연이 가장 좋은 보금자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사이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에 들뜬 제비는 어느 정도 구경하고 용준에게 돌아가려 했으나 그만 실수로 어느 암컷 족제비를 다치게 하고 맙니다. 내 여동생이냐? 난 이곳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다고 뭐. 어쨌든 이렇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 당분간은 우리 집에 있어도 돼. 아니야, 됐어. 난 금방 돌아가야 돼. 돌아가다니 어디로? 여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인데 대체 어디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일까? 내가 돌아갈 곳이 4개의 벽으로 둘러싸인 작은 방인가? 난 지금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와 있어. 그 후 암컷 족제비의 보금자리를 방문한 제비는 이대로 고향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도 잠시, 암컷 족제비가 다리를 다친 것을 빌미로 계속 자신에게만 사냥을 요구하고, 이에 일주일 동안 홀로 먹이를 마련하던 그는 예전과 달리 자신의 사냥 실력이 많이 떨어진 것을 체감하며 한동안 따뜻한 곳에서만 살았던 탓에 육체도 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외에도 용준과의 일상이 그리워진 제비는 이젠 자신의 보금자리가 고향이 아닌 행복한 세상임을 깨달으며 뒤늦게나마 용준이 머물던 산장으로 달려가고, 그러나 이미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된 용준은 제비가 일주일이 지나도 찾아오지 않자 완전히 체념하고 버스에 오르려는데, 아직 멀리 안 갔어. 날 기다려줄 거야. 용준아. 제발 기다려줘! 용준아! 아프잖아, 용준아. 날 죽일 셈이야. 제비야, 여기 너였어. 결국 족제비 씨는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용준 씨였다. 족제비 씨와 용준 씨, 그리고 행복한 세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성 넘치는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행복한 세상. 어느 날 아파트 앞에 이사업체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한 용준은 이번에 들어오는 이웃이 찬우의 친구인 김온유임을 알게 되며 그녀가 제비에게 매운 계피맛 사탕을 주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사탕으로 인해 혀가 크게 데인 제비는 얌전히 쪼롱이의 간호를 받으며 쉬고 있었으나 갑자기 온유로부터 자신이 그녀의 집을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후 곧장 온유의 집을 찾아간 제비는 그곳에서 어린 족제비 한 마리를 만나게 되는데, 여긴 내가 접수한 구역이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 구역이 뭐야? 구역이 무슨 말이냐 하면 저기 여기 계신 이 형님이 기다리는 곳이란 뜻이죠. 다른 동물 들어왔잖아. 얘는 들어와도 괜찮아. 쪼렁이는 내 먹이거든. 다른 동물은 들어와도 되지만 족제비는 절대로 안 된다. 난 족제비가 아니야. 뭐? 족제비가 아니면 대체 뭐란 말이야? 두더지. 예? 엄마가 난 두더지랬어.
그래서 죽으려고 고향을 떠났어.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요. 이 녀석, 나랑 똑같은 신세네. 난 가출하자마자 여우 아저씨를 만나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웠어. 하지만 이 녀석은 그것도 아니잖아. 만약 여기서 또 쫓겨나면 얜 족제비 구실을 할 때까지는 내 구역에서 사는 걸 허락한다. 어린 족제비를 가엽게 여긴 제비는 그녀가 지금껏 빈방이었던 온유의 집에서 살았음을 깨달으며 앞으로는 자신이 이 족제비를 보호해줄 것을 결심하고, 그날 이후 루루라는 이름을 받게 된 어린 족제비는 온유의 식구로서 계속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되며 누구보다 같은 족제비인 제비를 잘 따르게 됩니다. 너 펀치랑은 아직 인사 안 했지? 별일 없으면 같이 가자. 제삐. 야야, 너까지 제삐 부르면 쓰겠냐? 그럼 어떻게 불러? 아처럼 형님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아 그래, 오빠라고 부르면 되겠다. 알겠냐? 오빠. 대낮에 펀치는 심심했다. 도둑족집이라도 놀러 오면 좋겠는데. 너 언제 이렇게 쬐끄맣게 변했냐?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럼 이 꼬마는 아빠. 뭐라고? 저 녀석이 나보다 잘나게 보인다고 벌써 tan가를 들었단 말이죠. 네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니까 그렇지, 루루야. 나 상처받았어. 한편 행복한 세상에 사는 공대생 인과학은 버릇없는 여학생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알려주기 위해 영혼을 서로 뒤바꾸는 기계, 즉 영혼 교환기를 개발해내고, 그 후 영혼 교환기의 첫 실험 대상으로 용준을 택한 과학은 예능 스타 이런 모습 처음이야를 흉내내면서 용준과 제비의 영혼을 바꾸어 보는데,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더라. 우와, 밖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 야호, 야호. 이렇게 하면 되지. 밖으로 나가보실까나? 영준아. 이렇게 보니까 너 생각보다 짜리몽땅하네. 무습은 사람이 되었어도 말까지 사람처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자샤, 자샤, 샤. 소고기 튀김이야. 지금의 반응으로 봐서는 족제비가 틀림없다. 그 후 지룡을 따라 행복대학교에 간 제비는 교수가 기분 나쁜 표정으로 자신의 복장을 지적하자 손톱으로 그의 얼굴을 마구 핥히어버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과학은 이대로라면 용준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 생각하여 제비를 기절시킨 뒤 교수에게 용준이 갑작스런 가족들의 실종 사건으로 정신이 온전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제비를 데려온 과학은 자신의 영혼 교환기 개발이 성공했음을 깨닫고 다시 용준과 제비의 영혼을 돌려놓지만, 도중에 정신을 차린 제비가 발버둥 치면서 그만 기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이에 더 이상 영혼 교환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과학은 이번엔 요즘 유행하는 동물 로봇, 즉 족제비 머신을 개발하여 몰래 용준의 집에 있던 제비와 바꿔치기 합니다. 그 후 집으로 돌아온 용준은 평소와 달리 얌전한 것은 물론 주스를 따르거나 설거지까지 하는 제비의 모습에 이상함을 느끼는데, 형님,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생각났거든요. 이걸 던져서 저 위에 있는 물건을 떨어뜨리면 이기는 거예요. 에이, 야! 자, 이번엔 형님이 던질 차례예요. 난 정말 대단하다, 용준아. 뽀뽀한테 저런 엄청난 개인기를 가르치다니. 용준이 형아 있어? 너무해. 제비를 버리면 어떡해? 뭐? 야, 임마! 도대체 누구야? 그때 용준 씨가 취한 행동은 먹을래? 가만히 앉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 후 족제비 머신과 결투를 벌인 제비는 발톱 공격으로 기계의 겉면을 살짝 벗겨내면서 자신이 진짜 제비임을 밝혀내고, 그 순간 베란다에서 등장한 과학은 이 로봇이 자신의 발명품임을 밝히며 족제비 머신이 제비보다 훨씬 실용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때 용준아? 진짜 족제비보다 훨씬 쓸모있지 않아? 용준 씨는 고민이었다. 로봇 족제비가 고성능인 건 확실하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짜 족제비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얀샤! 야, 뭐야? 코를 물면 어떡해? 춤추는 족제비 모드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야. 저 단추를 누르면 엄청난 일이 벌어져. 비행 모드로 자동 전환된단 말이야. 야! 머신 족제비! 결국 족제비 씨와 머신 족제비 중 누가 더 훌륭한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머신 족제비가 더 나았을 거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용준 씨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먹이에 파리가 앉은 것을 발견한 제비는 재빠른 파리의 날갯짓에 농락당하다가 옆에 있던 루루가 단번에 그 벌레를 붙잡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자신의 야생 본능이 떨어졌음을 깨달은 그는 과거의 날렵함을 되찾기 위해 용준과 함께 외출에 나섭니다. 그러다 오늘이 원예 잡지 발간일임을 떠올린 용준은 잠시 제비를 편의점 앞에 묶어두고 월간 농업 라이프를 사려 했으나 이번에 주간 손쉬운 원예라는 새로운 잡지가 창간했음을 알게 되고, 이에 잡지 2권을 두고 망설이던 그는 제비를 밖에 묶어둔 것도 까맣게 잊은 채 오랜 시간 동안 두 잡지 중에 무엇을 살지 고민합니다. 그 사이 고교 불량 서클의 리더인 공속두를 맞닥뜨린 제비는 그의 반려견인 전보에게 공격당할 위기에 놓이지만 평소 불량 서클의 적이었던 김무한이 그런 석두의 행동을 저지하는데, 이렇게 멋있는 인간은 내 생전 처음 본다. 잃어버린 나의 야생 본능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야. 그런 짓을 하고도 네가 우리 학교 짱이라고 할 수 있겠나? 뭐라고? 정신 좀 차려. 너야말로 까불지 마. 에라이 비겁한 놈들아! 용준 씨는 결국 월간 농업 라이프와 주간 손쉬운 원예 2권을 모두 사기로 했다. 고맙습니다, 손님. 넌 또 뭐야, 임마? 그때 눈부신 태양빛이 용준 씨의 눈에 비쳤다. 용준 씨는 그저 햇볕이 눈부셨을 뿐이다. 이 냄새는, 이건 틀림없이 몸에 바르면 따끔따끔 욱시욱시한 그 물이다. 내가 뭐 어린애인 줄 알아? 상처가 덧나기라도 하면 큰일이잖아. 어머나, 표정은 안 변하다니. 왜 때리고 이래? 검은 시보노 종이에 싸서 휴지통에. 또 왜 이러는데? 고맙습니다. 해. 고맙습니다. 내가 언제 약 발라달라고 했어? 고맙습니다라고 솔직히 말하기가 쑥스러운 청년이었다. 대단한 친구다. 그리고 얼마 후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용준은 점장의 사랑을 등에 업고 순탄하게 일을 진행하던 것도 잠시 몰래 자신의 가방에 들어왔던 제비 일행이 손님들의 음식을 망쳐버리고, 그거 윤 거야? 용준 씨와 족제비 씨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점장 장진의 여름은 이미 끝났다. 그 후 이번엔 운송센터에서 일을 시작한 용준은 고된 육체 노동에 지쳐 집에 돌아오자마자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는 가운데 용준 씨는 생각했다. 아, 저 밥만 축내는 녀석이 뭐라도 할 줄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상해. 오늘부터 이 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제비라고 불러주십시오. 아, 이건 꿈이다. 용준 씨는 곧 깨달았다. 뭘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식사를 하시겠다고요? 시작! 열어!
좋아, 어서 이거 썰어라. 도저히 제비에게 요리를 맡길 수 없었던 용주는 이번엔 목욕을 하겠다고 지시했다가 화장실에 물난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냥 외식하러 나가려던 그는 제비 일행이 운전하는 차에 오르는 것과 동시에 대형 트럭과 충돌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 순간 잠에서 깨어난 용주는 역시 제비가 밥만 축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의 먹이를 챙겨주고, 그러던 어느 날 제비의 몸에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한 그는 털에 때가 묻은 것이란 생각에 곧장 제비를 목욕시키지만 아무리 씻겨도 털색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제비가 털갈이 시기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룡과 함께 용준의 집에 놀러온 펀치는 갈색 털을 가진 제비의 모습을 암컷 쪽제비로 착각하여 그에게 첫눈에 반해버리는데, 자, 우리 둘만의 세상으로 갑시다. 자, 이거 이거 치는데 이거 진짜 놔주는 거야? 당신께 내 모든 걸 바치겠어요. 그럴래? 어디야, 당연히 받아줘야지. 나의 사랑이 이루어졌다. 오늘부터 널 내 부하로 등록시켜준마.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형님. 또 만나러 올게요, 나의 허니. 그래, 다음에 올 땐 소고기 튀김 갖고 와라.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조롱이와 루루뿐이었다. 한편 영화관에서 커플룩 이벤트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은심은 이번 기회에 용준과의 커플룩을 시도해보려 하지만 그가 여기서 똑같은 옷을 입은 여성을 마중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 여성이 용준의 연인이라 생각한 은심과 주민은 두 사람의 사이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몰래 그들의 뒤를 미행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여성은 바로 용준의 친누나인 조용이었으며 그녀는 구직 활동을 위해 시골 본가에서 상경한 것이었는데, 너 왜 나랑 똑같은 옷을 입었니? 누나야말로 왜? 엄마가 가격하게 상품이라고 사오신 거야. 안 입으면 섭섭해하시니 어쩌겠니? 이것도 그럼 한꺼번에 사셨나 보다. 분위기로 봐서는 연인 같은데.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저렇게 생긴 교복 입는 학교가 있나 보지 뭐.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세상에, 둘이 같이 집으로 들어가잖아. 고은심은 이찬우에게서 소고기 튀김을 빼앗아 조용진의 집으로 향했다. 네. 저기요. 혹시 두 사람? 절대 양보 못해. 누나. 뭐? 용준아? 고은심은 그제서야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심아. 언젠간 나도 용준 오빠랑 커플룩을 입을 거야. 자, 우리 영화 보러 갈까? 끝도 없이 펼쳐지는 봄날 꿈 같은 망상. 그리고 얼마 후 용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마음에 걸렸던 무아는 지나가던 길에 그의 집을 살펴봤다가 평소 자신을 매우 동경하던 제비에게 붙잡혀버리고, 이에 어쩌다 용준의 집안까지 들어오게 된 그는 지롱과 질환에 의해 어떤 여성의 사진을 보게 되며 첫눈에 그녀가 자신의 이상형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사진 속 여성이 여장한 용준이었음을 알게 된 무아는 한순간이라도 그에게 설렜다는 사실에 몹시 기분이 상했으나 그 이후로도 계속 용준의 여장한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러다 우연히 제비를 산책시키던 용이를 만난 무아는 이번에도 용준이 여장한 것이라 생각하여 그에게 별난 취미가 있다고 오해하는데, 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거야? 어? 아까 그 엽기적인 남매한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어?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잘한다, 우리 형님. 털색깔 다른 용준이 혼 좀 내줘요. 그럼 그 치마랑 블라우스는 또 뭐냐고? 취향인데요. 어? 이 옷이 저한테 그렇게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어찌 이런 일이. 존경하는 우리 멋진 형님이 졌다. 그리고 다음날 꽃가게 앞에서 용이를 발견한 무아는 용준이 자신의 만류에도 계속 여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또다시 그녀에게 옷이 안 어울린다는 것을 충고하고, 이에 자신이 촌스러워 보인다고 생각한 용이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무한에게 의견을 물어보는데, 그때 용이가 입은 옷은 무한이 가장 좋아하는 패션 스타일이었다. 빨리 들어가, 갈아입어! 네.
이번엔 꽤 신경 써서 입었는데. 제대로 입었어? 어때요? 역시 무한의 가슴을 두근두근 떨리게 만들었다. 당신 정말 1억이야? 내가 이따 요술. 이건 면접용 옷인데 서울 사람들 보기엔 역시 많이 촌스러운가 봐요. 이봐 잠깐! 면접이라니 뭔 소리야? 설마 저 녀석 이상한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 아니야? 한 잔 받으세요. 끝도 없이 펼쳐지는 봄날 꿈같은 망상. 너 혹시 아르바이트 하냐?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잠깐 기다려. 조영준! 이 옷은요? 이상하진 않죠? 한이상해. 정말 예뻐. 진정하자. 조영준은 남자야. 조영준은 남자다. 조영준. 조영준! 난 당신이 좋단 말이야! 어머, 너희들 뭐하니? 조영준이. 형아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안. 난 받아들일 수 없어. 그게 아니야. 그리고 얼마 후 평소처럼 대학교에 갈 준비를 하던 용주는 문득 오늘이 휴일임을 깨닫고 밀린 집안일에 열중하던 중 이상하게도 잿비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잿비를 찾아 다니던 용주는 어제 잿비가 하루 종일 창밖만 바라보던 것을 떠올리며 그가 가출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이웃들에게 잿비의 행방을 물어보던 용주는 동물 수집가이자 집주인의 아들인 이기정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형님이 어제 이러더라고요. 나도 구름이 되어 어디론가 멀리 흘러가고 싶다. 그래도 설마 했는데. 설마 했는데. 뽀뽀가 창밖만 계속 대답했단 말이야. 동물들 중에 어떤 것들은 죽을 때가 다 됐다고 생각되면 갑자기 모습을 감추기도 하지. 잿비가 죽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용준이 그 후 온 동네를 찾아 헤매던 용주는 가게들마다 들러 잿비의 행방을 묻던 중 문득 하늘에 떠오른 구름이 마치 잿비를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잿비를 찾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방에 수많은 미웃들이 잿비를 위해 모인 것을 발견하며 작은 족제비 한 마리가 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몹시 놀라워합니다. 한편 잿비를 찾아서 용준의 호감을 얻으려던 은심은 하얀 고양이를 잿비로 둔갑한 뒤 그에게 다가가다가 실수로 잿비의 먹이를 밟고 미끄러지는데, 뭐라? 지금 저 소리? 애타게 찾아다녔던 족제비 씨가 거기 그렇게 있었다. 형님! 잿비야! 사건의 발단은 괜찮으니까 그냥 자야겠다. 죄송합니다. 용준 씨와 족제비 씨가 보낸 파란만장한 하루는 저물어 갔다. 야, 용준아! 밥 아직 먹었냐? 이런 오늘은 너 때문에 정말 힘든 하루였다. 어쭈!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러고 보니 오랫동안 안 해본 일이 있었다. 털목도리. 여기는 행복한 세상, 족제비 씨와 용준 씨가 함께 살고 있는 곳.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1부는 원작 만화책 8권 중에서 일부의 에피소드를 그려낸 애니메이션이며 한 편당 2개의 에피소드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잿비와 용준의 일상을 전개하였고, 특히 동물과 인간의 시점을 교차로 표현한 연출이 꽤 인상적이었으며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설명하는 내레이션 또한 작품의 코미디를 더욱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였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국어 더빙판의 경우 국내 정서를 고려한 번역과 로컬라이징, 성우들의 뛰어난 코미디 연기로 제작 국가인 일본보다 더 큰 인기를 얻었으나, 한 가지 오게티라면 닭고기를 튀긴 요리인 가라아게를 소고기 튀김으로 번역한 것을 꼽을 수 있고,
거기다 외색 검열에 의해 외전인 족제비 대장까지 더빙되지 못한 것 또한 그 스토리가 모든 등장인물들이 소통 가능한 세계관이었던 만큼 더욱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2부는 원작 만화책 8권을 총 51편의 화수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며 원작의 짤막한 단편들에 여러 오리지널 연출을 더해 코믹함을 배로 극대화하였고 특히 오리지널 캐릭터인 루루 같은 경우 제비의 어린 시절을 투영시킨과 동시에 그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로 자리하면서 비록 제비가 야생 본능은 사라졌지만 점차 성체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원작의 결말은 별다른 스토리 없이 용준이 제비를 소중하게 여기는 모습과 그런 용준의 곁에서 즐거워하는 제비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번외편인 족제비 두목과 세계유람 족제비 또한 8권에서 막을 내렸고 그 중에서도 은심의 경우 끝까지 용준에게 1편단심인 애니와 달리 원작에선 용준의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후반은 무한에게 호감을 드러내며 그가 오로지 용이만을 바라보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무한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였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을 하시면 다음 영상을 더욱더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